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2D 50강 캐드 명령어 및 단축키 활용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이고요. 이번 시간은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사용했던 캐드 명령어하고 그다음 단축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강입니다. 예. 그래서 2D에 대한 이제 마지막 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강의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짝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캐드 명령어하고 단축키 적용 방법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좀 누락된 부분에 어떤 캐드 명령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있으면 좀 체크하고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명령어 리스트는 제가 또 별도로 엑셀 파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파일도 리스트 한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 리스트도 여러분한테 꼭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링크,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도면은 아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 캐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엑셀 파일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날짜는 이제 오늘 날짜로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예, 한번 보실 때요. 이렇게 왼쪽이 한 묶음이고, 그다음 또 여기 오른쪽 여기가 또 한 묶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명령어 이름이겠죠? 확대해서 보면 요게 명령어 한글 이름이면 요게 이제 풀네임이고, 그 다음에 괄호천 여기 대괄호로 해놓은 요 부분은 단축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인이니까 영어로 라인이라고 쓰고 단축키는 L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요거 아까 경계선이라 그랬죠? 이렇게 양쪽으로. 브레이크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하나, 이게 지금 이제 엑셀로 한 장짜리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 있으면 얼추 다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빠진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로 잘 안 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요거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한 50개가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카운팅 해보면 한 50개? 딱 50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캐드 명령어는 제가 처음 이게 강의를 시작할 때 아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캐드 명령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는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명령어는 사실은 한 50개 내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사실 여기보다 더 줄이면 한 2, 30개 정도면 캐드는 어지간한 건 다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는 캐드 명령어가 한 30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대충 한 2, 30개 정도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요. 거의 90% 이상은 다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들 쓰면 제가 이렇게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실무자고 경험을 해봤는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했을 거잖아요. 제 경험상에 보면 이거 명령어 가지고는 거의 99%는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치수까지 다 이제 집어넣어놨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명령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 부담을 크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캐드는 그죠? 설계를 하시든 제도를 하시든 그게 건축이든 조경이든 전기든 생산이든 기계든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캐드 가지고 다 그리잖아요. 요즘은 손으로 그릴 일은 잘 없어요. 그죠? 어쨌든 캐드는 이 명령어 정도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파일 제공할게요. 자, 캐드로 오셔서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오시고, 자, 1, 2, 3, 4 요거 DWT. 자, 여기 지금 우리 템플릿 만든 1, 2, 3, 4.DWT 요 템플릿도 계속 쭉 사용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또 그때그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건 계속 쓸 거예요, 우리. 열기 누르시고. 자, 그럼 여기 들어왔죠. 자, Z 엔터, A 엔터로 줌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현재 그려볼 텐데,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요. 명령을 한 개 한 개 실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리뷰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보시면 선 있는 쪽부터 먼저 볼까요? 이쪽 라인부터 먼저 보시죠. 어, 선은 라인이다, 그죠? 예, 알고 계실 거예요. 선 명령어는 라인이고, 사실 이거 선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했던 게 사실 좌표기의 개념이 있었어요. 맞죠? 좌표라고 하는 개념 있었다, 그죠? 이 좌표 개념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절대 좌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좌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 각도가 들어가 있는 상대 극좌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종합 예제나 그 전부터 계속 했던 거 보면, 좌표 어떤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좌표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항상 어떻게 그렸던가요?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물론 저는 X라인을 많이 썼지만, 어쨌든 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 선 이용해서 이제 옵셋으로 선을 하나하나씩 더 추가한다거나 빼거나 트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좌표를 그닥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케이스는 좀 썼죠.
근데 절대좌표는 글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강의할 때 외에는 절대좌표는 그닥 쓴 적이 잘 없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좌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그림을 그릴 때 순간적으로 필요한 좌표계가 있거든요. 꼭 어떤 선을 이렇게 뭔가 옵셋으로 그리기만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떤 위치가 필요할 때는 좌표가 필요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로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 놓고 이제 선 그리기라고 해서 L 엔터를 쳤었어요. L 엔터를 치면 이렇게 플레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그리고 선을 계속 이어서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선을, 지금 여기 한번 선을 이제 임의로 제가 그렸는데요. 보시면 딱딱 이게 어떤 각도를 가질 때 딱딱 붙죠, 이렇게. 이렇게 딱딱 붙는 느낌 아시죠? 이렇게 딱딱 붙는 느낌. 요 붙는 느낌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아시겠지만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극좌표라고 하는 추적 요걸 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네 가지 키고 켰었습니다. 동적 입력 켰었고, 여기 극좌표 켰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오스냅도 있고, 전체적인 명칭을 잠깐 갖다 대보면, 요거는 객체 스냅, 그죠? 요 오스냅 기능이고, 요거는 객체 스냅 추적, 요 같은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극좌표 추적, 그 다음에 요건 동적 입력, 다이나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네 가지를 켜서 쓰고 있다, 그죠? 예, 지금도 켜서 쓰고 있고 계속 켜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적 입력은 반드시 써 주십시오. 동적 입력이 어떤 느낌이라고 했습니까? 상대 좌표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걸로 그리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이걸 켜서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하단에 이거 켜서 쓰시는 거, 요 세팅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밑에 세팅이 저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또 이게 처음에 설명 크게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 뭐죠? 톱니바퀴 돼 있고, 제도 및 주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켜놓고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요 스타일로 키고 있던 거예요. 됐죠? 요거 아마 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옵션에. 그러네요. 클래식이라는 말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제도 및 주석 요거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 옵션 자체가, 요 모양 자체가 화면 상단에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리본 형태로, 아이콘 형태로 크게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 보는 화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화면을 크게 이렇게 뭐랄까요, 명령어들을 이게 이제 리본 바라 그러거나 뭐 그럴 텐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명령어들을 아이콘으로 펼쳐 놓은 거. 요게 이제 하단에 보면 제도 및 주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없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특이사항은 여기 있고요. 요 템플릿으로 요거 만들었던 것도 아마 강의가 있었을 거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지금은 이제 라인 잠깐 봤습니다. 단축키고 X라인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죠? 이건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이 썼죠, 그죠? 심지어 라인보다도 더 많이 썼던 게 아마 X라인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로 그리면 되게 편했습니다. 근데 이 선의 단점이 뭐였냐면 X라인이라고 명령을 주고 클릭을 하고 수직 수평선을 그린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무한대의 선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밍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트리밍을 잘못하면요, 만약에 트림을 tr 엔터로 어떤 영역을 잡아서 트림을 잘못하게 되면, 이걸로는 좀 설명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트림이 잘못하게 되면 이 바깥쪽의 어떤 부분의 영역에서의 트림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라인 같은 경우로 우리가 선을 그릴 때는요, 반드시 뭔가 선을 정리하고 나서는 화면을 이렇게 조금 줄여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줌 올 같은 거 있잖아요. Z 엔터 A나 아니면 줌 엔터 E, 요거 E 들어가서 줌 E로 한번, 범위로 한번 더 줌을 한번 더 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X라인은 조금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각도 있잖아요. 나머지 치수는 다 들어가는데 이 각도가 이제 안 먹혀요. 한번 볼까요? 지금 X라인으로 하나 그려봐요. XL 엔터, 아무데나 콩, 클릭, 수평, 수직 긋고 이게 사실 90도잖아요. 그죠? DAN이라고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각도가 안 들어가요. 원래는 각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치수는 다 들어갑니다. DLI에서 수직 수평 치수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각도만 X라인일 때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X라인을 안 되게끔 제가 이걸 한번 트리밍 다 해볼게요. 이렇게 트리밍하고 그 다음에 각도 한번 줘볼게요. DAN 엔터, 얘 찍고 얘 찍으면 90도가 이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X라인은 각도 빼놓고는 거의 다 쓸만하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점이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레이저는 알고 계신 지우기예요. 선이 하나 그려졌다면, 그죠? L 엔터로 해서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E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Z. 자, 명령어를 줄 때 선택을 하고 E 엔터 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을 먼저 주고 선택하고 엔터 쳐도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명령어를 먼저 주고, 자, 명령어를 E라고 먼저 주고 선택을 하고 엔터 쳐도 되고, 아니면 선택을 먼저 해주고
다음 어떤 명령어, 이레이저든 어떤 명령어든 간에 그걸 먼저 주면 이렇게 또 묵히기도 합니다. 명령어 순서는 맨 처음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고, 원은 그리는 게 아마 원 그리는 방법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한번 보면 C 엔터 치면 그죠? 원이라고 서클 주면 밑에 보면 여기 3점에서부터 2점 TTR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중심점으로 중심점 콩 찍고 지름 줄 거냐 반지름 줄 거냐 그런 옵션도 있었고요. 어쨌든 하나 그려놓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원을 그릴 때 세 가지 요 명령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TTR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TTR은 탄젠트 라디우스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TTT라는 명령어도 있었어요. 그죠? 요 TTT라는 명령어는 여기 하단에 커맨드 창에 명령어가 뜨지 않고 얘는 아이콘으로 눌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단에 원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역삼각형 잠깐 눌러보세요. 요거 눌러보면 여기에 제일 밑바닥에 요게 있어요. 접선. 요거는 요 명령어는 여기에만 들어있어요. 접선으로 그래야 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리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렉탱글이라고 했습니다. 자, REC, 엔터. 한번 더 콩 찍고 이러면 가로 세로선을 한꺼번에 다 그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콩 해주시면 가로 세로선을 한 방에 그릴 수 있고, 얘가 이제 렉탱글로 그리게 되면 선이 한 몸이죠. 한 몸이라는 선은 얘가 조각조각 나 있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스플라인 선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예, 그죠? 선으로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X 엔터를 주시면 이 선을 분해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사용했었기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붙이는 명령이 페디트라고 하는 명령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페디트 이용해서 선택하고 원하십니까? 엔터 예. 그 다음에 결합이라고 클릭하고 결합해야 되는 선들 클릭 3개. 요거 원본은 안 해도 되겠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ESC 누르면 여기 한 몸으로 다시 변해져요. 이런 기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인이라는 명령어도 있었을 거예요. 조인도 아마 붙는 것 같은데 클릭 엔터. 그럼 여기도 한 방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조인 명령어 하고요, 그죠?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페디트라고 하는 거, PE라고 썼던 거, 요거 두 가지가 다 이제 선을 다시 쪼개진 선을 다시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런 명령어예요. 결합. 예, 요럴 때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요 내용도 여기 다 들어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폴리곤은 기억나시겠지만 다각형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각형은 삼각형 이상이 다각형인 거 맞죠? 우리가 이제 다각형이라고 하잖아요. 다각형은 이각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없죠. 이각형은 그냥 선이에요. 이각형은 이게 다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 이상부터가 다각형이에요. 예. 근데 다각형을 그릴 때 아마 핵심이 이거였죠. 원 기준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원 안쪽에서 이제 다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냐, 이게 육각형이고요. 원 바깥에서 이게 그려지냐, 이 차이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원 안쪽에서 그려지는 거는 원에 어떻게 한다? 내접한다 그랬고, 원 바깥에서 이제 이게 그려져서 접하는 거는 외접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각형 그리기 할 때는 물론 다각형은 곧바로 그려도 되지만 원을 하나 그릴게요. C 엔터 찍고 아무데나 콩 찍고 그 다음에 R 한 30짜리 하나 그렸고요. 이거 R 30입니다. 자, 폴리곤 POL이라고 치고 육각형 할 거예요. 6이라고 치고 센터점은 여기 터치하면 센터 생기죠. 센터 콩 찍고 그 다음에 내접으로 그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엔터. 그 다음에 터치 6명 엔터하고 터치하고 센터. 이번 외접으로 할게요. 외접하면 또 외접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거 내접, 요거 외접으로 다각형을 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라고 하는 명령어 원호라고 있었죠. 맞죠? A 엔터. 그 다음에 시작. 얘가 원래는 세 점을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좀 흔치는 않고요. 이런 거 정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작과 끝점을 알려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를 시작을 먼저 하냐, 그러니까 어디 먼저 시작 클릭을 하냐에 따라서 오목하게 되거나 볼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시계로 그려지는 게 오목한 거예요. 항상 여기 사실 여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반시계죠. 근데 여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또 반시계긴 한데 얘는 또 볼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목하게 그릴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끝내야 되고, 만약에 볼록한 걸 그릴 때는요, 여기로 시작하면 안 되죠? 여기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내줘야지 볼록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었고.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O 엔터 쳐서 간격 띄우기. 플랫은 끄트머리를 예, 둥글게, 예, 그렇죠? 목깎기 둥글게 만들었던 거고, 이건 챔퍼였고요. 맞죠? 자, 트림은 여러분 알고 계신 자르는 거, 카피는 복사, 무브, 엘립스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의 미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고, 혹시 어레이 기억나십니까? 어레이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었나요? AR 엔터 치면
우리가 줄었었던 게, 원하는 게 그려놓고 가죠. C 엔터로 원하는 조만한 거 하나 그려놓고, AR 엔터 치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옵션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경로는 그닥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요 예제도 아마 제가 예제로 한번 넣었을 거예요. 자, 원형으로 돌릴지, 사각형으로 돌릴지. 요런 차이가 있었죠. 원형으로 돌리게 되면, 요게 어느 점 기준을 잡으면 얘가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려지는 거죠. 당연하게. 자, 근데 직사각형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으로 가로, 세로로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지죠. 요게 바로 어레이 배열이었어요. 단축키는 AR이었습니다. 요거, 요거. 항목이나 개수들은 다 위에 옵션이 뜨면 그 옵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맞죠? 요거 예제들도 한번 촬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은 얘 축소할 거냐, 뭐 줄일 거냐 그런 거였고, 문자는 텍스트는 T였죠. 그 다음에 스트레치 스트레치. 자, 여기에서 스트레치가 될까? S 엔터, 이거 찍어서 엔터. 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한 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붙어 있는 조각이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라인으로 그냥 하나 콩 하나 넣으시죠. 이거 하나 넣고, 자, 그 다음에 S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해서 뒤로 요만큼만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당기면 요 선만 늘어나죠. 이게 스트레치죠. 그 다음에 해치 기억나십니까? H 엔터 해칭 1시 31번으로 바꾸고 안쪽에 클릭해주면 여기 해칭이 됐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런 명령어 있었고, 자, 블록은 아시다시피 블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냥 블록이고 얘는 윈도우 블록이라 그랬고, 이 블록은 지금 내가 프로그램 이제 지금 얘들은 얘 따로죠. 다 따로인데 얘들 블록화 시키면 요거 이제 한 몸으로 놀게 되겠죠. 다만 컴퓨터를 우리가 껐다 켜버리면 이 데이터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그냥 블록의 단점이라 그랬죠. 장점은 하나로 묶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점으로는 걔를 저장시킬 수고 저장시키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윈도우 블록은 저장을 시키면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거 블록 이거 이용해가지고 인서트로 우리 땡겨왔었죠. 조립품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 인서트 땡겨온 거고. 자, 회전은 아로 로테이트였고 이거는 분해였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건 없었다 그죠? 일단 다시 올라갈게요. 자, 브레이크 기억나십니까? 브레이크도 제가 자주 썼었어요. BR 엔터 치고 필요한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버릴 거면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한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다 한번 날려보세요. 브레이크로 어떻게 할까요? BR 엔터 치시고요. 여기 콩 찍고요. 그 다음에 선을 여기서 딱 붙이지 말고 그냥 뒤로 먼저 다 빼버린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 버리세요. 그러면 이거 넘어까지 다 그냥 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한 번 더 BR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뒤로 쭉 빼버리세요. 그냥 클릭해 주시면 완전히 다 지워버립니다. 여기 브레이크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줌은 알고 계시듯이 화면을 꽉 채우거나 작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 때, 조이는 아까 붙이는 거 그런 역할이었고, 익스텐드는 아까 뭐였어요? 익스텐드는 뭔가요? 선을 연장하는 거죠. 자, 라인으로 요거 하나 그려놓고요. 자, 이 선이 여기까지 딱 붙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여기 클릭을 해서요. 여기 파란색 클릭하고 그냥 다 땡겨 붙이면 됩니다. 명령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익스텐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EX 엔터, 기준 클릭, 엔터, 그 다음에 늘려야 되는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 선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기준까지. 여기 이제 익스텐드였고. 특성창은 요거 CH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CH 엔터. 그래서 여기서 아마 기억나는 게 이거 넣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파이 퍼센트 아이고 퍼센트 C 넣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C 넣고 그 다음에 화살표도 막 바꾸고 그랬어요. 맞죠? 화살표 없음으로 막 바꾸고.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기능이. 여기서 이제 스케일도 줄일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그 다양한 몇 가지들은 이제 2D CAD 말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강의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용도로도 지금 우리가 썼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라고 하는 기능으로는 어떤 거리값을 측정했었죠. 그냥 확인용으로. DI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그냥 나오는 것 뿐이에요. 보이시나요? 요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 치수가 여기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확인만 되는 거예요. 거리값이. 근데 그거 기능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DLI나 DAL 같은 취소 명령을 가지고 취소를 직접 이제 쳐보는 게 조금 더 낫죠. 기록이 남으니까. 얘는 남지가 않아요. 날아가 버려요. 일단 확인은 빠르겠지만. 뭐 그런 때 쓰고. 자, 이제 안 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버킬이라고 했는 건 우리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오버킬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단축키가 없네요. 오버킬이라고 풀네임 쳐야 되는데 우리 보시면 어떤 뜻입니까? 중첩 객체 삭제죠. 그러니까 중복된 선을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각형 REC 엔터 치고요. 아무데나 콩 찍고요. 요거 가로 50에 세로 50, 50,50을 한번 해주세요. 가로 세로 50, 50. 요거 50, 50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요.
그냥 좀 추가적으로 라인으로 L엔터 치고요. L엔터 치고. 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중간점까지 한번 가주세요. 중간점, 여기 삼각형 생길걸요? 클릭. 됐죠? ESC 빠져나가고. 또 엔터 치고, 자, 여기 또 클릭해서요. 클릭하고, 요 밑에 부분으로 중간점까지 가서 한번 클릭해 주시죠. ESC.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중복시켰어요. 원래 사각형이 있는데 선을 이렇게 중복을 시켜버렸어요. 일부러. 근데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금 제가 블록으로 그리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블록으로 그리면 이게 좋은 점이 사실은 되게 땡겨 쓰는 거니까 빨리 그리면 그려지지만 선이 중복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중복된 선은 사실 출력을 하면 사실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상에는 선이 중복돼도 티가 안 나요. 설계상에는. 그럼 뭐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설계 도면이 나중에 가공 쪽에 이제 어떤 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제조 관련된 캠을 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이 캐드 선을 사용하게 될 때 이 선이 이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툴패스라고 해서 공구가 지나가는 라인을 클릭을 해버리면 라인이 안 먹혀요. 가공을 생각하면 그죠? 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설계 쪽에서 선을 좀 많이 정리해주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예. 그죠? 아무튼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선을 그죠? 이렇게 체크 안 하고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서 혹시 중복됐다고 보이십니까? 보이면 참 이상한 거죠. 그죠? 보이시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중복된 게. 자, 그래서 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다 그려놓고 나면요. 오버킬이라는 기능으로 중복된 선들을 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선이 중복이 한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 한번 써볼게요. 오버킬이라고 씁니다. 치고 객체 선택을 할 때는 여기 클릭하고 손 띄고 여기 한 번 더 클릭해서 캡처 뜨듯이 잡고 선택을 다 해주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엔터를 이렇게 딱 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중복 객체 삭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중복 객체 삭제에서 여기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저처럼 여기 체크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명령이 뭔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하단에 보면 여기 뭡니까 여기 커맨드 창 쪽에 보시면요. 2개의 중첩 객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세그멘트가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뜻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2개의 중첩 객체가 삭제되었다. 아까 그래서 여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2개 넣었었죠. 여기. 요게 2개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드래그 잡으면 안 잡히죠. 이렇게 잡아도 안 잡혀요. 2개가 다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킬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설계하는 사람에서는 안 지워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가공을 생각해서는 지워주도록 합시다. 중복된 선은 있으면 안 된다고 일단 이해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레이어 설정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시선 L이 엔터로 지시선 줬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장선이라고 해서 선을 연장할 때 랭슨이라는 기호가 있었어요. 우리가 랭슨 가지고 했던 거는 이런 선이 아니라 아마 중심선 위주로 랭슨 했을걸요. 라인으로 여기 중간선 중간점 여기 한번 이어주시고요. 요 선을 요 바깥쪽으로 한 7mm씩 7mm씩 한번 늘려볼까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늘린다고 하면 옵셋으로 7 주고 요 선을 바깥으로 7 늘린 다음에 익스텐드로 요거를 늘려도 되겠죠. 근데 요렇게 하는 거 말고 요런 보조선 필요 없이 LEN이라고 하는 랭슨 이용하셔서 LEN 엔터 그 다음에 측정한 객체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증분값을 넣을 수 있는 거 있죠. 옵션 값이 있죠. DE라고 주시고 늘리는 값은 7이라고 줄게요. 그래 놓고 나서 선을 클릭해 주시면 7mm가 각각 늘어나요. 이렇게 여기 7mm 여기 7mm 되셨죠? 그래서 랭슨 이용하셔서 중심선을 우리가 늘렸던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일치시키는 거, 특성 복사한다는 뜻이었죠. 매치 프로프 요거 이용하셔서 특성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었고 옵션 가지고는 여기 배경 색깔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 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리젠이라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보니까 요거 하나 하고 요거 좀 표시를 좀 해둘까요 우리가? 요거 안 했던 게 요런 거였네,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리젠도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리젠은 여기서는 크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젠은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이제 이 CAD 파일이 이렇게 한 장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수백 장을 여기 도면 하나에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확대를 확 했다가 다시 이게 찾아 들어가 보면 원이 찌글찌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 거는 우리 거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조금 컴퓨터 사양이 그래도 조금 좋으면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컴퓨터 사양이 조금 딸리거나 그래버리면 선이 찌글찌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키웠다가 들어갈게요. 티가 크게 안 나죠? 티가 크게 안 나네요. 어떤 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원이 막 다각형처럼 막 보이기도 해요.
이게 다각형처럼요. 아주 심하게. 그럴 때는 RE 엔터라고 리젠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화면이 조금 더 정리가 된다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한 번씩 리젠을 저는 누르는 편인데, 그죠?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제가 리젠을 거의 안 눌렀던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선이 안 펴져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인다. 내가 분명히 수직선 혹은 원으로 그렸는데 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안 보인다 그러면 리젠 이용하셔서 선을 화면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딱 맞게 원으로 딱 맞게 직선 혹은 선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자, 스타일은 문자 스타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선인가요? 불림을 여기서 우리 만들었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치수 간격 띄우는 거 기억나십니까? 치수 간격 띄우기, dim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네, 치수 간격 띄우는 거. 요거는 한번 임의로 한번 해보죠. DLI 엔터. 아무데나 여기 하나 콩콩 찍어서 하나, 그다음 콩콩 찍어서 두 개, 또 하나 한 5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임의로 막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막 생뚱맞게 한번 그려보죠. 그죠? 생뚱맞게 5개, 막 이만큼 띄웠습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할 거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 즉, 요 첫 번째 치수하고 요 두 번째 치수 요 사이를 우리가 한 12mm 정도 간격으로 다 맞출게요. 요걸 일괄적으로 12mm로. 지금은 이건 뭐 지멋대로죠. 중구난방이죠. 자, dim 스페이스, dim sp 스페이스. 기준 치수는 얘로 하고, 치수 간격은 얼마로요? 12mm로 한다 그랬어요. 엔터 주고. 그럼 그렇게 할 것들 어떤 거냐? 얘하고 얘다. 엔터 쳐주시면,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자, dim 스페이스 sp 엔터. 자, 기준 선택 클릭하고 됐죠? 예. 그 다음에 치수 먼저 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실수했네요. 제가 자, 기준 먼저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 다음에 치수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죠. 간격을 둘 치수. 그러니까 기준 먼저 선택해 주고 간격을 띄울 치수들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십시오. 따로. 됐죠? 그 다음 엔터. 그 간격은 얼마? 자동이 아니라 11하고 주면 12mm씩 간격을 띄워 줄 거예요. 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mm씩 띄운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띄워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dim 스페이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건 주로 쓰시잖아요. 그죠? 컴퓨터 쓸 때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컨트롤 P라고 돼 있죠. 출력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건데. 근데 이건 한번 알고만 갑시다. 출력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P 눌러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이에요. 여기 플롯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플롯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컨트롤 P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P 눌러주시면 이제 출력이 나옵니다. 실제 이제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죠.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프린터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프린터가 굳이 아니더라도요. PDF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PDF도 만들 수 있고 기타 등등 몇 가지 다른 파일 형식으로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출력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된 프린터가 여기 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떠 있냐면 제 거는 여기 아마 캐논 게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캐논 떠 있죠? 맞아요. 제 거는 여기 캐논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되고 아무튼요. 자, 요거 이용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PDF로 일단 뭐 막는다 치면 PDF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용하실 때 화면의 중심에다가 지금 우리 도면을 갖다 놓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용지에 딱 맞게끔 만들 때, 이거 체크를 켜야 돼요, 사실은. 이해됐고, 그 다음 기타 등등 뭐 어떤 옵션이 있긴 한데, 이 옵션은 차차 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출력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해갖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집에서 출력을 해보셔야 돼요. A4 용지로. 아마 집이건 사무실이건 사무실은 다 A3를 쓸 거고, 집에서는 아마 A4를 쓰시겠죠. 맞죠? A4를 이렇게 쓰실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됐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우리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면 방향을 가로, 세로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요런 내용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요런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배치에 적용시키면 상단에 세팅한 이 값들 있잖아요. 요걸 기본 값으로 이제 배치로 적용시켜주면, 나중에 출력할 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출력을 우리가 배치 세팅하는 대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이고, 그 다음 나머지 치수들은 치수 열을 때, 그 다음에 치수 관련된 명령어들이에요. DLI, 수직 수평 치수, DAL, 경사 치수, DAN, 각도 치수, 그 다음에 지름 치수는 DDI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DRA라고 해서 이거 5가지 치수 가지고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그죠? 우리 모두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렇게요. 그죠? 이 명령을 우리가 안 써본 건 이거 좀 표시를 해놨지만 표시를 빼버립시다. 네. 어차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해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한번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명령 한 50까지 되는 이 명령어들을 다 써서 우리가 이제 이 도면을 다 그렸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얘들을 한 장 정도는 제가 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출력하셔가지고 뭐 책상이든 어디든 좀 붙여놓고 쓰시면 좀 많이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칠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 거는 오토캐드 2023의 2D 50번째 강의, 50강이었고, 캐드 명령어 단축키 활용해서 이제 도면 그리기 작업 중에 마지막 강의였고요. 전체적으로 그 캐드 명령어 단축키를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누락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설명드렸고요. 사실 이 캐드 지금 전체 명령어 요거 관련돼서는요. 지금 이 영상 말고 저희가 예전에 좀 이렇게 좀 찍어 놓은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찾아보고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놓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요거는 제가 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요. 오토캐드 2023 버전의 2D 50번째 강의를 끝으로 요건 이제 2D 강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 이어서 강의는 또 이제 다른 아직 제목은 크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계 제도, 뭐 제도 및 설계, 뭐 제도 실무, 설계 실무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제목을 정해가지고 다시 그건 또 다시 1강부터 시작할 겁니다. 조금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은 다 보면 이제 캐드를 이용한 거잖아요. 캐드로 그죠? 도면을 그냥 캐드를 이용한 거예요. 그냥 캐드에 대한 명령을 좀 깊이 이제 알아가신 거예요. 캐드를 써서 선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어떤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자 그러면 이제 캐드는 활용할 줄 아니까 이제 됐고 그럼 캐드를 활용해가지고 뭘 그려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도면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 도면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공에서도 영업에서도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었든 간에요. 어떤 부서에서든 간에 도면하고 관련된 부서라면 이 도면이 다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도면이 아니라 그죠? 서로 다 할 수 있는 도면으로. 그래서 도면을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강의랄까요? 그걸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은 도면 작업 들어가서는 캐드의 명령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는 많이 못 하겠죠, 그죠? 가령 뭐 투상을 하는데, 그죠? 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투상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LN 터치, 라인은 단축키가 L입니다. 이 L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는 이제 아니다, 그죠? 그 설명은 여기 2D 여기 50강 안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계 여기 지금 여기 2D 50강에 대한 내용을 다 보지 않으셨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그 다음 스텝에 이제 도면 만드는 걸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자, 말은 길었지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